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인물이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또 한 번 파격적인 행보로 국제 외교가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이번 무대는 바로 중동이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3개국을 순방하며 천문학적인 경제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번 순방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샘 알트먼 오픈 AI CEO를 비롯해 아마존, 엔비디아, 팔란티어, 우버, 코카콜라, 구글, 보잉 등 미국의 내로라 하는 기업 대표들이 대거 동행했는데요. 과연 트럼프는 중동에서 무엇을 얻었고 또 어떤 파장을 남겼을까요? 오늘 그 뜨거웠던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방문국은 중동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부터 그야말로 역대급 소식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사우디는 향후 4년간 미국에 무려 6천억 달러, 우리 돈 약 840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규모죠. 여기에 더해 1,420억 달러, 약 200조 원 규모의 방위, 파트너십도 체결했습니다. 무기 구매는 물론 방위비 분담까지 포함된 내용인데요. 경제 협력과 안보 동맹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양국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감자인 AI 분야 투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우디는 엔비디아와 함께 500메가와트급 아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AMD와는 10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중동의 오일머니가 미래 기술로 빠르게 흘러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번 방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우디의 실세, 빈살만 왕세자와 유독 친밀한 모습을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깜짝 발표가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모든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사우디의 중재로 현 시리아 대통령인 알샤라와 25년 만에 만나 회담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알샤라 대통령을 향해 위대한 기회를 알라가 줄 것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알샤라 대통령, 과거 미국이 테러리스트로 지목해 현상금까지 내걸었던 인물입니다. 당연히 미국 내에서는 엄청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어떻게 테러리스트로 규정했던 인물과 손을 잡고 제재까지 풀어줄 수 있느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죠.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과감한 결단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아 제재 해제는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미국의 중동 외교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순방에서 가장 중요한 외교적, 지정학적 파급력을 가진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논란과 성과를 동시에 남긴 사우디 방문을 마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향한 곳은 카타르였습니다. 이곳에서도 어김없이 초대형 계약이 체결됐는데요. 카타르가 미국의 보잉사로부터 항공기 210대, 우리 돈 약 130조 원어치를 구매하기로 한 겁니다. 이 계약 체결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농담을 던지기도 했는데요. 내 비행기는 40년이 넘었다. 나도 새 비행기가 필요하다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 농담이 현실이 됐습니다. 카타르 측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보잉, 초호화 전보, 제트기 한 대를 선물로 제공한 것이죠. 이 항공기는 하늘을 나는 궁전, 하늘의 여왕이라 불릴 정도로 호화로운 시설을 자랑하는데요. 가격만 해도 무려 4억 달러, 우리 돈 약 5,600억 원에 달합니다. 개인 스위트룸, 회의실, 고급 가전과 인테리어 등으로 꾸며져 있으며 원래 카타르 왕실이 사용하던 2012년식 중고 항공기라고 합니다. 이는 역대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선물 중 가장 비싼 것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통 큰 선물은
곧바로 미국 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헌법상 대통령이 외국 정부로부터 거액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인데요.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이해충돌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물은 내가 개인이 아니라 미국 국방부가 받은 것이라며 반박했는데요. 백악관과 국방부 역시 모든 연방 규정에 따라 인수한 것이라며 이 항공기를 대통령 전용기, 즉 에어포스1으로 개조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는 전용기로 사용하고 임기 후에는 트럼프 기념관에 기증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기자들의 집요한 질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하면서 이 비행기 선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방문국인 아랍에미리트에서도 IAEA가 핵심 화두였습니다. 미국과 UAE는 아부다비에 세계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단지를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 규모가 무려 5기가와트, 즉 5,000메가와트에 달합니다. 앞서 사우디가 엔비디아와 짓기로 한 데이터 센터가 500메가와트급이었으니 이보다 10배나 더 큰 규모인 셈이죠. 이 데이터 센터는 단순한 데이터 저장소를 넘어 세계 최대 규모의 AI 슈퍼컴퓨팅 허브로 설계되었습니다.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과 추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초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제공하며 오픈AI, 엔비디아, AMD 등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전 세계 기업과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처리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인데요. 5기가와트라는 전력량은 원자력 발전소 5기 발전량과 맞먹는 수준이며 면적은 약 26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의 4배에서 9배에 달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를 통해 생성형 AI,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메타버스 등 미래 첨단 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발돋움하겠다는 구상인데요. 미국의 기술과 반도체, 클라우드 인프라를 중동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적 거점이자 미국과 중동 간 기술 동맹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UAE는 중국산 장비를 배제하는 조건으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미국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엔비디아 AI 반도체를 연간 50만 개까지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글로벌 인프라 투자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중동 국가들이 앞다투어 AI 데이터 센터 유치에 나서는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는 데이터 센터 건립을 둘러싼 님비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엄청난 양의 전기를 소비하는 데다 생각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적고 소음까지 유발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는 경우가 늘고 있는 건데요. 반면 중동 국가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풍부한 에너지 자원, 넓은 부지, 그리고 막대한 자금력까지 갖추고 있어 데이터 센터 유치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효율적인 냉각 기술이 필수적인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LG전자나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이 보유한 뛰어난 냉각 및 공조 기술이 중동 시장에서 크게 각광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동 순방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순방의 가장 큰 성과를 꼽으라면 단연코 경제적인 실리 확보입니다. 사우디의 6천억 달러, 투자 약속과 1,420억 달러, 방위 파트너십, 카타르의 130조 원 규모 보잉 항공기 구매, UAE와의 세계 최대 AI 데이터 센터 건설 계약 등 그 규모를 다 합치면 약 2조 달러, 우리 돈 2,800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경제 방위, 기술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동 국가 간의
경제적, 외교적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첨단 기술과 산업의 중동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적지 않은 논란도 함께했습니다. 사우디에서의 시리아 제재 정역 해제 선언은 동맹국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비판과 함께 테러리스트로 규정했던 인물을 치켜세웠다는 점에서 미국 내에서도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카타르로부터 받은 초호화 비행기 선물 역시 헌법 위반 및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도덕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죠. 결국 트럼프의 이번 중동 순방은 대규모 경제적 성과라는 빚과 외교적 파격 행보로 인한 논란이라는 그림자를 동시에 남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중동 국가들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투자 러시는 미국 내 님비 현상과 맞물려 글로벌 산업 지형의 또 다른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도 해석됩니다. 과연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동 순방은 치밀하게 계산된 외교적 승부수였을까요?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을 알리는 예고편이었을까요? 향후 중동 정세와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